두 번째는 뭐예요? 무리함수의 기초예요. 좀 보자. 앞에 맞춘 사람 있나 보자. 이거. 앞에 테스트 오케이. 앞에 무리함수. 예. 한 사람 있고 저기 멀리서 잘 안 보이네요. 예, 한 사람 맞췄네,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또 무리함수를 배워야 돼. 너희들이 함수가 얼마나 취약하냐, 그래프가. 그치? 그래프를 이렇게 못 그리는데 막 극한 연속 미적분에 나오는 그런 기초적인 그래프도 해결 못하면서 전부 수식으로 풀겠다고요? 미친 거야. 그래프를 잘 알아두면요, 문제 푸는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수식으로는 이만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그냥 끝? 이렇게 되니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무리함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많은 걸 설명하진 않고 그 페이지 다 설명하려면 우리가 너무 수업에 치우쳐지니까 핵심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거기에 맨 위에 개념 제목. 무리함수의 뜻은 뭐냐? 루트 안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 루트 안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루트함수, 무리함수는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간단한 녀석 y는 루트 x를 일일이 그려봤던 거야. 그럼 x자리에 1 대입하면 y1 나오죠? x자리에 4 대입하면 y2 나오죠? x자리에 9 대입하면 y3 나오죠? x자리에 16 대입하면 y4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이 바로 그 점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네. 그래서 이와 같이 있을 때 거기에 보이는 이 점들을 모아 연결하면 어떤 그래프가 나와?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y는 루트 x의 그래프예요. 무리함수에서 가장 쉬운 그래프야. 맞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쉬운 그래프가 시험에 날 리는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무리함수가 조금씩 복잡해지는 형태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y는 루트 x를요,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서 대칭 이동시킬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대칭 이동시키고 있죠? 자, x축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y축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원점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도형의 이동이라는 개념을 수학 1에서 배웠었어요. 도형의 이동은 크게 개념이 딱 두 개밖에 없어.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밖에 없어요. 평행 이동에서 따질 건 딱 두 개밖에 없어. 점 하나를 점 하나로 이동하냐, 이런 식을 또 다른 새로운 그래프 식으로 이동하냐, 요것만 따지면 되고요. 대칭 이동에서는 안타깝지만 정말 쉽지만 8개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들어가야 돼요.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x는 y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x는 a 대칭, y는 b 대칭, a, b 대칭. 뭐 이런 8가지는 기초기 때문에 걔는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야? 이건 중학교 때도 우리 이 3개는 했다. 그치? 근데 대칭 이동을 선생님이 보통 애들 보고 잘 외우라고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얘들아, 이 x축 대칭이라는 것은, x축 대칭은 영화 제목이야, 영화 제목. 자, 무슨 얘기냐? 여기 x라는 애랑 y라는 애랑 이렇게 있어. 그런데 내가 얘를 x축 대칭 이동할 거야. 영화의 제목이 x축 대칭이라는 건 둘 중에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지? x가 주인공이라는 얘기지. 그럼 주인공은 어떠냐? 좀 뻐덕해. 내가 주인공인데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난 그냥 이렇게 이쁘게 살래. 이게 x의 자세야. 그럼 주인공이 되지 못한 y는 어떻게? 비굴하게, 그래요, 내가 x라니까 내가 바뀔게요, 이러는 거야. 즉 x, y를 x축 대칭하면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x는 그대로 있고요, y만 부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y축 대칭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바뀌었지? 여기에서는 누구만 바꿔주면 돼?
x, 엑스트라에 해당되는 x의 부호만 바꿔주고 y는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원점 대칭 보도록 하자. 제목이 원점 대칭이야. 그러면 x, y 모두 주인공이 아니지. 둘 다 주인공 아니면 얘는 둘 다 주인공 아니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바꿔주면 된다라고 잊지 말라고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가르쳐. 되겠나? 그럼 우리 보도록 합시다. x축 대칭이에요. 누구는 변하지 않는다? x는 변하지 않아. 주인공이니까 y만 바뀌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y는 루트 x네? 근데 누가 함수식을 이렇게 쓰냐?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줘서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는 거야. 자, 그리고요, y축 대칭을 보게 되면 y는 부호를 바꾸지 않지만 주인공이니까 x는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겠죠. 자, 원점 대칭은 둘 다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이와 같은 그림이 나와서 얘 한번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라는 이와 같은 그래프로 정리가 될 겁니다. 아유, 핵심만 해주려고 했는데 이 너희들에 대한 이 불신으로 인해서 다 설명하고 가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 불신의 아이콘이야 선생님은. 자,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에서 이 무리함수를 헷갈리지 않고 잘 그리기 위한 요령을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 거예요. 자, 가장 기본 함수는 이렇게 생긴 애라 그랬지. 얘는 원래 뭐였어요? y는 루트 x였는데 보이지 않는 부호를 써줄 거야. 이 앞에 플러스 생략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이 앞에 플러스 생략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맞아? 선생님이 우선 얘를 이렇게 써줄 거야. 그리고 봐. 얘를 선생님이 우선 x축 대칭해볼까? x축에 대해서 대칭하면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오는데 얘는요, 써주기는 써주는데 저 끝에 있는 걸 보고 마이너스 붙이고 x 앞에 생략되어 있는 플러스를 붙여버릴 거야. 자, 그리고 y축 대칭하면 이런 그림이 되는데 얘는 앞에 생략되어 있는 플러스 붙인 후에 마이너스 x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이라는 것은 선생님 원점에 대해 대칭해야죠. 아니야. 원점 대칭의 의미는 x축 대칭한 후에 y축 대칭하거나 반대로 y축 대칭한 후에 x축 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x축 대칭한 다음에 y축 대칭하면 뭐 그림이 이렇게 생긴 게 나오겠네요. 어떤 식이래?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즉 무리함수는 다 1차 함수는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지. 2차 함수는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밖에 없지. 그리고 무리함수 뭐예요?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뭐 이렇게 생기네. 이런 다양한 네 가지 그림이 가능하다는 건데 선생님 그 네 가지 헷갈려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봐요. 선생님이 식을 이렇게 썼지. 가까운 이 루트 속에 있는 x를 x의 부호라고 생각하세요. 플러스. 그리고 루트 바로 앞에 있는 부호는 y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루트 앞에 있는 건 y. 지금 뭐냐면 x도 플러스 y도 플러스 몇 사분면 그래프야? 1사분면 그래프야. 그럼 이런 그래프야. 1사분면 그래프. 됐죠? 자, 얘 볼까? x는 마이너스, y는 플러스야. x가 마이너스고 y가 플러스인 거 몇 사분면입니까? 2사분면 그래프여서 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x도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 3사분면 그래프예요.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 4사분면 그래프여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부호는 우선 네 가지 유형은 이처럼 x 앞에 붙어 있는 부호와 루트 앞에 붙어 있는 루트 게 아닌 누구 거? y의 부호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우리요, 그 밑에 보도록 할게요. 자, 위의 그림의 무리함수에서 같이 읽어볼까? 시작! 위의 그림의 무리함수에서 원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꼭지점이라고 약속하자.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루트 안을 0으로 놓았을 때로부터 x 좌표를 얻고 x가 소속되어 있는 루트를 얻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으로부터 y 좌표를 얻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볼까? 다음 페이지 그래프 그리는 거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y는 마이너스 루트 2x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어요. 꼭지점, 출발하는 그 꼭지점 찾아야 돼. 꼭지점은 어떻게 찾는데요? 무리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루트 아니거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해주고 요거 전체가 이제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플러스 1 이렇게 꼭지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무리함수 엄청 쉽죠? 그럼 우선 꼭지점부터 찾았으니 그림 그려. 그래 x축 있고 y축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1.5니까 뭐 요 정도 있다 그래. 마이너스 2분의 3 그리고 얘는 플러스 1이니까 뭐 요 정도 있다 그래. 요 꼭지점 생겼네. 이제 나의 고민은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4번이냐 어떤 그래프냐죠. 자 그래서 부호를 봤더니 x 앞에 부호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예요. y의 부호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예요. 1, 2, 3, 4 네 가지 그림 중에 몇 번째 유형이다? 네 번째 유형이에요. x는 플러스고 y는 마이너스인 네 번째 유형의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건데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나머지 3개 여러분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조용히 답을 칠판에 그려놓을게요.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왜 틀렸는지 검토하고 이해가 안 가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질문하면 쪽팔리니까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은 앞에 있는 1번 그 첫 번째 페이지의 테스트로 모든 쪽팔림을 다 겪었어요. 그냥 가감히 배우고 가십시오. 이해가 안 가요 선생님 답이. 이런 거 있으면 번호 얘기하세요. 이건 4번 답입니다. 2, 3, 4번. 천천히 그리십시오. 시간 넉넉 드리겠습니다. 4번 이해 안 가세요? 자, 우선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2분의 5. 그죠? 그리고 얘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2. 그래서 2분의 5,2 잡았죠? 자, 이제 1, 2, 3, 4 잡으셔야 되는데요. 우선 x 앞에 있는 부호 봅니다. 얘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죠. 자, 그리고 루트 앞에 있는 게 y 거랬지? 루트 앞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가 있어요. x가 플러스고 y가 마이너스인 건 1, 2, 3, 4 몇 사분면 그래프야? 4, 4분면. 4, 4분면. 네. 이제 이해될까요? 예. 사실은 어느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3번 같은 경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얘가 x의 부호고 얘가 y의 부호라는 거 인식해줘야 돼. 왜 이렇게 출제자가 됐겠어? 틀리라고 뒤집은 거야. 이랬더니 어머 플러스 6이네 양수네 이렇게 보면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드디어 틀렸던 1페이지에 2번 문제 답 내볼 수 있을까? 예. 자 이제는 풀기 바래요. 1페이지에 2번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만 달아놓았습니다. 자, 이제 될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3번 하기 전에 기초 그래프인 4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함수 그래프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쪽에 쭉 넘기다 보면 분수함수 그리기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예, 분수함수 그리기 찾으셨어요. 자, 우리요 분수함수란 뭐냐면요, 얘들아 봐. 무리함수는 무리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루트지. 루트 속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예요. 그러면 분수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분모일까 분자일까? 진짜 중요한 부분은 분모야 분자야. 다른 어떤 수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오직 분수만이 가지고 있는 요소는 분모 파트일까 분자 파트일까? 분모예요. 그래서 분수함수라는 건 그 분모에 독립변수 x가 들어있는 함수는 전부 분수함수가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분수함수의 기초 볼 거예요. 자, 거기 같이 소리 내어서 세 줄 읽자. 맨 위에 나와 있는 시작. 분수함수에서 원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중심이라고 약속하자. 중심의 좌표를 찾는 방법은 분모를 0으로 놓았을 때로부터 x좌표를 얻고 x가 소속되어 있는 분수를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오는 y의 값으로부터 y좌표를 얻을 수 있다. 중심의 그 밑에도 시작. 중심의 좌표를 그대로 읽으면 점근선의 시계를 얻어낼 수 예. 있다. 점근선이 뭐야? 점근선. 설명해 줄래? 예. 점점. 근이 무슨 근자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점근선이에요. 어떤 곡선이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어디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 이때 기준이 되는 얘가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나지 않는 이 선 있죠. 점점 조금씩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나지 않는 이 선. 이런 기준이 되는 선이 바로 뭐야? 점근선이에요. 얘가 나한테 점점 가까워지지만 우린 만나지 못해. 좀 슬픈데? 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분수함수의 가장 쉬운 꼴은 바로 요런 꼴 되겠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분수함수. 이걸 우리는 중학교 때 뭐라고 이런 거 배워요? 반비례 함수 뭐 이렇게 배웠던 기억 나십니까? 예. 반비례 관계만 이래서 배우고 반비례 함수라고 배웠던 것이 나중에는 뭐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야? 분수함수라고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반비례 함수 그림 그리면 이런 그래프 나오지. 맞아? 그래서 분수함수도 이런 그래프 혹은 개형이 이런 그래프 두 가지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분수함수 그리는 방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y는 x-2분의 1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어. 분수함수네.
분모에 독립변수 x 들어있으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분모니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몇이에요? 2. 그리고 얘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몇이에요? 1. 얘가 바로요 점근선의 중심이 될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바로 중심의 좌표야. 자, 그럼 이제 묻는 거야 사람들이. 야, 점근선은 말이지 두 개가 있어. 이 식을 불러봐. 이 점근선의 식을 불러봐. 이런 요구를 하겠지. 점근선의 식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x는 2라는 점근선과 y는 1이라는 점근선 두 개가 있어. 이렇게 구하는 거야. 자, 지금부터 허공 중에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볼 거야. x는 2라는 그래프를 허공 중에 그려보세요. 한 사람. 네. 자, y는 1 허공 중에 그려보세요. 예, 두 사람.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앞으로 x는 3, x는 1, x는 5, x는 뭐, x는 뭐. 얘는 전부인 거야. y는 7, y는 0, y는 마이너스 4, y는 100, 뭐 이런 건 전부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점근선이 되는 거야. x는 2 라는 점근선과 y는 1이라는 점근선. 요 교점의 좌표 중심이 바로 2,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나오면 되게 중요한 게 등겨. 선생님, 점근선까지는 했어. 근데 저기 보니 그래프가 이쪽이냐, 이쪽이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자,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이런 그래프의 경우에는요, 그냥 앞에 요만큼을 봐주시면 돼요. x 앞에 붙어있는 그 개수부터 시작해서 x 앞에 1 있으니까 1분의 1 양수지. 양수면은 이렇게 가는 거야. 왜? 얘는 보세요. 플러스랑 곱해버리면 뭐 나와? 양수 나와요. 그죠? 마이너스랑 곱해버리면 뭐 나와요? 플러스 양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옆에 있는 2번은 너희들이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2번 그려봐. 2번 문제. 부터 제대로 풀자. 자, 2번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분모에 독립변수 x 들어있으니까 분수함수네. 분수함수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1. 얘 전체가 없다고 해서 나오는 y값 2. 중심이 1,2네. 그 얘기는 점근선의 식이 1,2 이렇게 존재한다는 건데 1,2. 그림이 1, 3, 2, 3 둘 중에 누가 되지? 라고 봤더니 1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가 나오네. 그러므로 그래프는 2, 3분면과 4, 4분면 쪽에 해당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구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래서 1번, 2번은 시험에 안 나와. 누가 나와요? 변형된 유형인 3번과 4번이 나와요. 그럼 또 이런다 애들이. 선생님 3번과 4번, 1번과 2번처럼 변형해서 풀 수 있어요. 그래, 너희들이 시간이 많으면 시간은 세워라 내워라 잡아먹고 있을 거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요령을 가르칠 거야. 알겠습니까? 빨리 풀 수 있는 요령. 사실 이 페이지는 왜 설명하고 있다? 3, 4번 그래프를 빨리 풀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야. 사실 너희들이 이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면 선생님의 수학 1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수학 1, 수학 2 들어보세요. 주옥 같은 너희들이 기존 학교나 다른 학원에서 들어보지 못한 많은 얘기들을 듣게 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그 반이 다 마감됐다는 거. 자, 어쨌든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2분의 2x-1. 이거 선생님이 아까 풀라 그러고 봤더니 얘 열심히 변형시켜. 막 쫙쫙쫙쫙쫙씩 몇 개 쓰고 변형시켜. 풀긴 풀었어. 근데 중요한 건 푸는 게 다가 아니야.
속도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냐? 우선 제일 먼저 확인할 건 분수함수네 이 판단이 서야 돼. 분모에 독립변수 x 들어있으니까 분수함수네. 와우, 이 유형이 표준형이라면 이거 좀 꼬여있는 유형이네. 근데 선생님이 이런 거 푸는 거 가르쳐줬다. 어떻게? 우선 얘는 똑같잖아, 그치?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그래서 중심이 몇이 나온다? 2, 그치? 이제 여기 뭔가 필요하지? 그거를 어떻게 찾는 거냐면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세로로 동그라미, x 앞에 있는 개수를 불러주는 거야. 1분의 2지. 1분의 2지? 그래서 얘 이렇게 1분의 2면 몇인데? 2야. 끝났어. 이 콤마이 정말 중심 찾았어. 끝났어. 그리고 이제 1,3인지 2,4인지 찾아야 되지. 여기에서 또 잘 배워야 돼. 여기에서 어설프게 공부한 애들 다 나가요. 자, 선생님이 요런 식을 쓸 거야. 이 문제의 구조는 요런 상태예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구조의 분수함수야. 맞죠? 그래서 요 구조에서 선생님이 중심은 어떻게 찾는 걸 했어? 몇 콤마 몇이야?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a분의 c 이렇게 되고 있지? 자, 그리고 1,3인지 2,4인지 찾을 때는요, AD-BC가 0보다 크면 1, 3 그래프로 나오는 거고요. AD-BC가 0보다 작으면요, 2, 4분면과 4, 4분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르쳤다? 근데 꼭 어떤 애들이 있는 줄 알아요? 지금서 실수! 이렇게 기껏 배우고선 엉터리를 푸는 애들의 예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나와있지? y는 x-2, 2x-1 있지? 근데 그림을 반대로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걔는 이 생각을 하는 거야. AD-BC, AD-4-BC면 마이너스 1하고 2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1이네. 얘 계산하니까 음수 나오네. 이래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화살표가 이렇게 AD-BC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의 화살표는 뭐야? 이렇게 가. 우리의 화살표는 이렇게 가요. 하늘로 가는 거야. AD-BC로 가야 돼.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앞에 반드시 X항이 와야 돼. 그러다 보니 꼭 시사하신 선생님들 이 숫자를 어떻게 내요? 바꿔내는 분들도 계세요. 알겠습니까? 바뀌어 있을 땐 어떻게? 정상화 시켜줘서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x가 앞에 나오게 한 후에 어떻게 푼다? a가 분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AD-BC, AD-BC. 이거 좋다요. 기억할 수 있겠지? 자, 나 쪽팔려. 근데 해. 기억하라고. 선생님 온몸을 바쳐서 별 웃긴 짓 다요. 기억만 하라고. 절대 이거 아니야. AD-BC 뭐 이런 거 하시면 큰일 나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맞지? 방향. AD-BC, AD-BC, AD-BC. 자, 웃기지? 기억할 수 있겠지? 네. 그리고 집에서 몇 번 쳐봐. 살 빠져. AD-BC.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문제 이제 풀 수 있겠다. 좋았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D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C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4. 계산하니까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몇 사분면의 그림이 그려진다? 1, 3, 4분면에 그려져. 그래서 얘들 뭐 답 내면 이겁니다. 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정근선에 슉 그려주고 1, 3, 뭐 이런 식으로 그려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번은 너희들이 낼 수 있겠네? 4번은 꼬였어, 안 꼬였어? 꼬였어.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즉 출제자들이 꼰 것까지 다 보는 그런 여유가 필요해요. 선생님 말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는 사람 있으면 요구하세요. 천천히 해주세요. 흥분해서 그래. 마음도 살짝 급하고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라서.
우리가 지금 이 함수하거나 슬프게도 그 함수의 영수 근처도 아직 못 가고 있잖아. 근데 이게 되면 되게 편해요. 뒤에 가서 수식으로 풀지 않고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버리면 해줄까? 자. 그릴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다르지게 연습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그랬지 아까 고등학교 2학년 개념 부분도 아마 너희들 텅 비어있을 테고 문제 푸는 속도도 되게 느릴 테고 많은 문제도 못 풀면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수학을 멈췄다면 이제 모든 걸 다 바꿀 거라고요.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 자, 이제 학생들이 다 왔으니까 교재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교재 하나 가지고 와야겠다. 설명하려면. 잠시만요. 그 가제물 교재 펴세요. 여기에 이런 학생이 있으면 보다 수학 1등급 나오고요. 개념 되게 충실하고요. 많은 문제를 풀고 싶어요. 이거 싫어요? 이런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이 그 3권짜리 합본, 통합본 유형 문제도 드릴 수가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달라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대신 숙제량은 이거나 그거나 많은데 얘하고 걔는 차이가 있어. 걔는요. 다양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문제 유형을 암기하는 데 좋고요. 얘는요. 한 권의 교재를 씹어먹는 구조의 가제물이에요. 자, 가장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생 교재를 했는데 볼게요. 예. 깜지를 열심히 개념을 보면서 너희들이 연필을 써서 외워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거야. 그거 흔적을 남기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난 더 하고 싶으면 딴 연습장에 더해도 나는 말리지는 않아. 그래서 개념을 완벽하게 암기한 다음에 봐. 여기 보면 함수의 연속 앞에 1단계 가제물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예. 시험 열심히 푸셔야 돼요. 함수의 연속 1단계 가제물 A형, B형 실려있는 교재예요. 되겠습니까? C형은 실지 않았습니다. C형은 나중에 너희들이 좀 더 잘하고 해야 돼. 자, 그래서 1단계 이제 열심히 풀어서 끝났어. 그러면 그 뒤에 2단계 가제물이 또 나와요. 맞지? 2단계 가제물이 또 나올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이제 3단계부터는 A형이 빠질 거예요. 그러면서 B형도 공간이 좀 줄어들게 할 거야. 그래서 3단계, 4단계, 그래서 센 수학만 몇 번 풀게? 예, 6단계까지 풀게끔 해놨어요. 일주일 동안 너희들이 센 수학을 6번을 반복해서 푸는 과제물을 내놨어. 그것만 냈나? 아니야. 너희들 오늘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일주일에 사실은 한 해 정도 돌려요. 근데 그 모의고사를요 오늘 이제 풀고 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이 앞에 과제물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모의고사 1번에서 20번까지 답지 보며 틀린 문제 검토하고 카페나 문자로 질문 올리시면 선생님 동영상 강의 올려드릴 거고요. 자, 5월 8일에는 모의고사 20일에서 30번까지 답지 보며 틀린 문제 검토해서 카페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 만들어 줄 건데 그 5월 9일 때부터 뭐야? 소요시간 측정하며 모의고사 풀기라고 나와 있죠?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야. 너희들이 점수를 올리고 속도를 올리고 싶다면 뭐냐면 보통 애들이 되게 공부를 못하고 모의고사 기출문제 백날 풀어도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기출문제 한 번 풀어서 그래요. 아주 힘겹게. 그럼 너희들 몸에는 어떤 기억이 남아있냐면
아주 기출문제는 푸는데 100분 걸려. 혹은 나는 시간이 모자라 어려운 거야. 이런 느낌이 남아있어. 그런 느낌으로 너희들은 보통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봐. 근데 그걸 깨주는 훈련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수학을 엄청 단단하게 만들어진 걸 이 힘들게 푼 기출문제를요. 한 번을 푸는 게 아니라 보통 애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0분 이내에 풀면서 들어본 적 없니? 한참 유행했던 방법인데 몰라요? 30분 이내에 100점이 나올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푸는 거예요. 하나의 모의고사 문제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엔 힘들게 풀지만 그 다음에 풀 때는 조금 더 빨리 보일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풀 때는 좀 더 빨라질 거야. 시간을 줄이는 게 관건이야. 100점을 맞으면서.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보통 선생님이 애들 훈련시킬 때는 언제까지? 이 100분짜리 시험지를요. 30분 이내에 풀면서 100점이 나올 때까지 반복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게 끝나면 다음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훈련을 너희들이 선생님이 그때 예전에 시켰을 때 중학생 애들을 상대로 모의고사 80개 정도를 그렇게 시켰어요. 왜? 걔네들은 선생님한테 보통 한 2년 이상씩 배우는 애들이니까 80개 정도를 훈련시켜가지고 고등학교를 보냈더니 난리가 난 거야. 딴 애들 막 100분씩 잡고 있는 시험을요. 걔네는 진짜 50분도 안 돼가지고 막 다 풀고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반복해서 풀면 뭐가 좋냐면요. 기출문제는 너희들 생각보다 계속 반복되는 개념이 있어. 계속 반복이 되는 개념이 있는데 봐봐. 여기에서 너희들이 반복이라고 못 느끼고 그냥 푼다는 느낌으로 본다. 근데 이 동일한 문제를 빨리 풀어야겠다는 각오로 계속 째려보잖아.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다 보면 중요한 핵심 개념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다음부터는 그 표현만 보이는 거야. 지저분한 표현은 안 보이고. 그 표현을 계속 보는 훈련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게 몇십 회가 반복이 돼서 다른 모의고사를 딱 보잖아? 그럼 그 표현이 이렇게 보여요. 진짜 핵심적인 표현들이 툭툭툭툭툭 그게 눈에 싹 들어와. 그럼 그 핵심 표현만 보면서 탁탁 이렇게 내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실제 모의고사를 풀었을 때 어떤 애들은 되게 어려운 거 100분 풀어야 돼 이러는데 걔네들은 100점이 나올 때까지 30분 이내 이 훈련을 한 애들은 이 모의고사에 대한 그 어떤 느낌이 어떠냐면 100점 나오는 모의고사. 그것도 30분밖에 안 걸리는 시험지. 요런 그 각인을 몸에 시켜두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계속 머릿속에 주는 거야. 그럼 실제 그렇게 돼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훈련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모의고사 프린트는 안 놓았어요. 학생에 따라 개수는 다르는데 선생님이 오늘은 시험지를 풀 거고 시험지를 풀 거고 가가지고서는 이제 열심히 답지를 보면서 틀린 문제 검토하고 해결 안 되는 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5월 9일부터는 소요 시간을 측정하며 모의고사 풀기를 4회 정도 넣어놓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동일한 모의고사 총 몇 번 푸는 거야? 5번 풀리게 해서 올 거예요. 너희들이 30분을 못 넘을 확률이 높아. 왜? 너희들은 아직 훈련이 안 됐고 오늘 선생님이 수학 실력을 보니까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머니까 그래도 5번씩 푼 모의고사는요. 누적이 돼서 쌓였을 때 1년 뒤에 너희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가장 강력하고 단순 무식한 방법을 쓰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이 있는 애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문제 좀 10권 푸는 게 낫지 않아요? 라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선생님이 아는 한 권의 교재를 100% 이해하는 공부는요. 10권의 교재를 본 것보다 훨씬 효과가 커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EBS에 100점 맞아가지고 30점에서 100점까지 수학 점수 올려서 EBS에 이제 나왔던 친구도 있었고 실제 선생님도 이 과정을 가지고 하나의 교재를 6번 정도 이것도 6번인지? 6번인가? 6번 정도 반복해서 풀리는 그런 수업을 시켰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왜? 이 센수학이 6번이 동일하게 6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센수학을 푸는데 3시간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 번째 풀면은 이제 2시간이 걸릴 거예요.
모의고사 연습과 비슷한 거야. 그 다음에 풀 때는 이제 1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40분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30분이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분 만에 풀지도 몰라. 이걸 훈련시키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되게 고등사가 어려워, 미적분 함수극한 되게 어려워, 연속 어려워 라는 이미지가 있던 걸 반복 학습 시킴으로써 함수 연속 되게 쉬워, 열나 빨리 풀어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야. 그 훈련이 된 애들은 벼락치기까지는 아니어도요, 그 막판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빠르게 소화하는 능력을 갖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 능력을 주려는 거야. 물론 그래 모의고사 3권 4권 합본된 거 주면 좋아. 문제집도 엄청 많고 좋긴 좋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에 와서 비교를 해봤을 때 그 3권 4권 합본된 걸 보는 애들은 보통 중학교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 그걸 걔네들이 몇 번씩 보고 와? 예, 중학교 때 3번 정도 보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요. 즉 10권 정도의 문제집을 풀고 오는 거야. 걔네들은 그거 좋아. 근데 너희들은 시간이 없단 말이야. 너희들이 그걸 3권을 반복해 풀 수 있냐? 불가능해요. 그래서 가장 빠르고 단순하고 무식하지만 효과가 빠른 방법으로 선생님이 좀 고민을 하다가 만들었어요. 알겠지? 그리고 요거 끝나고 나면 다양한 문제 풀어도 돼요. 너희들이 쌤수학 6번씩 풀고 다른 문제집을 보잖아? 그럼 선생님 말하겠는데 2주에 한 권씩 풀 수도 있어. 미적분 2주에 한 권. 이게 가능해요. 왜? 실제로 선생님이 실험을 해봤었어요. 학생들한테. 알겠지? 그걸 만들어 주려는 거니까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또 갈 길 멀다. 지금 몇 시죠? 몇 시인가요? 네? 7시. 얘들아, 너희들이 사실 오늘 모의고사를 풀어야 되는데 수업을 좀 더 해도 될까? 그냥 강의를 계속해도 될까? 오늘 강의로 3시간을 다 채워도 될까? 그럼 너희들이 집에 가서 모의고사 풀어가지고 답지 보고 모르는 거 해올 수 있어? 그럼 선생님 강의 3시간 넣어줄게 오늘. 할 수 있어? 여긴 했고 여유로운 표정. 나는 이미 했어 이러면서. 그래도 될까? 3시간 논다? 아니 싫은 사람은 말해. 나는 문제 푸는 게 좋아요 선생님. 제발 여기서 멈춰주세요. 이런 사람 있으면 얘기하세요. 눈치 보는 거야? 이거 되게 미안한데? 내가 막 억지로 시키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가자. 저기 중간중간 오늘 3시간 연강할 겁니다. 선생님 중간중간에 이 카메라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분수함수 그래프 그럼 넘어가도 되나?